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죠. 늙으면 남편이나 자식이 의지가 돼야지.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남편도 자식도 내 노후의 전부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8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들은 멀리 살아서 1년에 두세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남편도 자식도 다 소중하지만 결국 나를 버티게 하는 건 내 몸과 내 마음이더라. 그래서 오늘은 늙어서 기댈 곳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이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정리한 4가지 기댈 곳은 바로 건강, 경제적 자립, 인간관계, 그리고 마음의 힘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댈 곳은 바로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이 곁에 있으면 든든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보다 치매와 거동 불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한순간이지만 치매나 병은 수년, 수십 년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기,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면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비타민 D가 생깁니다. 또 무릎이나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이 조금씩 강화됩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노인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죠. 스쿼트처럼 무거운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루 3번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으니까 밥만 조금 먹고 말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고기나 생선을 적당히 먹고 두부나 달걀 같은 단백질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면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튼튼해야 사람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경제 활동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결국 건강은 모든 기댈 곳의 기본 토대입니다. 두 번째 기댈 곳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후에 가장 민감한 문제는 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나중에 도와주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요즘 세대는 자신이 살아가기에도 빠듯합니다. 청년 실업, 주거 문제, 교육비 등으로 이미 허덕이고 있죠. 그래서 부모 세대를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후 빈곤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중 상당수가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다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생활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제도가 있는데 단순히 매달 얼마 나온다가 아니라 내 삶의 최소한을 지켜주는 안전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작은 일거리를 찾는 겁니다. 요즘은 시니어 재취업 프로그램도 많고 온라인 판매, 공방, 작은 가게 같은 소규모 창업 기회도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보험, 안 쓰는 구독 서비스를 줄이고 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데에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관계도 자유로워집니다.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기대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죠. 노후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주는 건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세 번째 기댈 곳은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이 곁에 없으면 외롭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외로움을 줄여주는 건 자식보다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 이웃, 모임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행복감은 가족과의 관계보다 친구 관계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와는 부담 없이 웃고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주 주말마다 동네 친구들과 산책 모임을 합니다. 그냥 1시간 같이 걷고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몸이 좀 아파도 그 시간에 나가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요즘은 평생학습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래, 그림, 글쓰기, 요리, 컴퓨터 등 배우면서 친구도 만들 수 있죠. 처음엔 낯설지만 꾸준히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만 집에 있으면 우울증,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사람들과 꾸준히 관계를 맺으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건강도 더 좋아집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울타리이자 노후에 든든한 기댈 곳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댈 곳은 마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미 생활이 꼭 포함됩니다. 사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 심리적 자원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이 좋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공허해집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다 끝났어가 아니라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종교나 명상 같은 정신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 기도나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외로움과 불안을 줄여줍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취미 생활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취미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 글쓰기 취미를 가진 분은 하루에 몇 줄이라도 글을 쓰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분은 매번 다른 색을 쓰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음악을 하는 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취미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친구가 생기고 인생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취미는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만들어주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댈 곳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건강. 둘째, 경제적 자립. 셋째, 인간관계. 넷째, 마음의 힘과 취미생활. 결국 늙어서 기대야 할 건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삶을 준비하고 지켜내고 즐길 수 있을 때 진정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